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어젯밤에 이더리움이 610만원대까지 진짜 강하게 또 반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지만 이 트럼프 놈이 시장이 상승하는 꼴을 못 보는 건지 이런 허튼 말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재를 뿌리게 되었었죠. 그래서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는 흐름들을 또 보여줬습니다. 또 이 와중에 이 내부자 고래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시장이 한번 크게 급락하기 직전에 이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때 이 내부자 고래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내부자 고래들도 보시게 되시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내부자 고래에 대한 지갑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이트와 내부자 고래에 대한 주소를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댓글에다가. 그래서 댓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 내부자 고래들에 대한 이 공매도 포지션이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크게 급락하기 직전인 이 1시 55분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었고요. 이 당시 비트코인의 흐름들을 보셨을 때 딱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공매도 포지션 취하자마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로 이 내부자 고래를 계속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 포지션 취함과 동시에 투심이 꺾이게 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역시나 같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좀 더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과연 어디서부터 해서 강하게 지지가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오늘 그런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지지부진하고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이 불안하신 건 있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엄청 깜깜한 숲속을 걸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앞길이 지금 당장 발을 디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 늪이 있을지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앞길을 밝혀드리고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강하게 지지를 보여주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오늘 첫 번째 봐야 되는 부분들 제가 어저께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 내부자 고래든 뭐든 간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 결국 현재 시점에서 기관과 기존에 있던 고래들과의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래들과 그 고래들은 밸리데이터들의 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이더리움을 상승을 시켰던 이더리움의 고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까지 한 10년간의 흐름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뭐냐면 제가 느꼈을 때 제가 고래들에 대한 분석들, 세력들에 대한 분석들을 했을 때는 5년 주기로 이제 선교체가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빨간색은 현재 고래들이 보유하고 있는 5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래들의 흐름들인데 이 고래들 흐름들이 얼마나 그 많은 물량들을 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량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물량들을 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리고 이더리움 2.0이 언제 생겼죠? 2020년도에 생겼었죠. 그래서 이 5년 전 2021년도부터 해서 16년도 17년도부터 해서 매집해온 고래들과 그리고 2020년도부터 해서 매집해온 고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흐름들까지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조금 내용이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아까 이 빨간색 선이 5년짜리였죠. 5년 이상을 들고 있는 고래들의 흐름들이요. 그리고 반대로 이 물량이 빠졌을 때 같이 들어오고 있는 물량들이 스테이커들. 자, 이더리움은 원래 처음부터 스테이킹이 됐던 게 아닙니다. 2020년도부터 해서 됐었던 부분들이고 이 당시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스테이킹 기능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었었어요.
현재 보시게 되시면 이 물량이 꺾이는 시점별로 해서 고래들의 손바뀜이 진행되었던 부분들이죠. 이때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현재까지도 모아가는 이런 고래들이라는 게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이때까지 2021년도에 급등을 시켰던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때 당시에 물량이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됨으로써 그 물량들을 누가 스테이커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세력들이 1차적으로 끌어올리고 B라는 이런 세력들이 현재 끌어올리게 되면서 최근 언스테이킹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언스테이킹 물량이 160만 개가 지금 다음 주에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과, 그리고 현재 C라는 세력들이 B와 C가 현재 손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박스권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듯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C라는 세력은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C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록이라는 기관과 그리고 다트가 뭐죠? 이제 상장 기업들이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서 그 코인의 지분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블랙록 같은 경우도 상승하기 전 몇 달 전부터 해서 엄청난 물량들을 또 매입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비트마인이 엄청난 물량들을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주포 자체가 현재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간 동안 횡보하고 조정이 나오는 기간 동안 안에서 손바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는 비트마인이나 이런 애들이 매입을 안 해요. 근데 보통 비트마인이라든지 블랙록이 많이 매입을 하는 시점들이 다 이런 바닥 구간에서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로서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들은 최근 비트마인이든 이런 다트, 블랙록 쪽에서도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들이 대략 560만원에서 555만원 구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구간들을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구간들이 555에서 560만원 정도가 되는 구간들이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 많은 매입들을 하게 되는데, 하필 이 매입한 구간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최근 6개월간 매집해온 고래들의 단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이제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뭔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들, 그리고 최근 비트마인이라든지 블랙록이 매입을 했던 구간들과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뭔가 생각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고래들의 매입 단가 구간들, 그리고 이제 손바뀜 되고 있는 주체들,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다트 기업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매입하는 구간들이 모두 560만원, 570만원 요 정도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강하게 지지해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은 뭐냐면 고래들의 단가예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매수를 해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지표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숏텀 홀더라고 해서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단기 투자자, 이 의미가 뭐냐면 최소 6개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6개월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알트코인이든 간에 그 추세를 결정할 때 이 180D라고 해서 6개월간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력들 역시나 매집을 해갈 때 매집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전환되거나 이렇게 추세가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하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비트코인 숏텀 홀더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고 해서, 자,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끊기는 자리들 돌파를 하고 또 이제 안착해주니까 상승 추세로 연결되고, 그쵸?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그쵸?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전 과거 흐름들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쵸?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상승 시작이에요. 그쵸? 그러면 말 그대로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는 추세를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어디예요? 단기 투자자들의 현재 단가 구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단가 구간들을 보셨을 때 같은 의미고 다르게 표시가 될 뿐입니다. 그죠?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오른편에 4.067%가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4.067%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4.067.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4% 수익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중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끊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쭉 당겨서 볼까요? 어때요? 상승 추세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르죠. 지지해주죠. 상승 나와주죠. 근데 여기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게 됩니다. 올라탈 때도 고래 단가 넘어서면부터 상승. 이탈하자마자 급락. 올라서자마자 급등. 그쵸? 그럼 여기 지켜줘야 돼요? 안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현재 관세 문제만 확실하게 해소가 되는 순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 저는 이번에 확실히 더 느꼈습니다. 이 트럼프 이놈이 말장난을 정말 심하게 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히토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미국도 히토류가 납니다. 저는 이제 이 분야에서 전문가는 또 아니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좀 알고 있는 잔재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도 히토류를 계속 생산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나오는 거랑 미국에서 나온 거랑 종류도 많이 다를 뿐더러 이런 반도체라든지 AI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필요로 하는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을 뛰어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도부터 해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사는 저번 주 기사인데 내주라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주, 자, 이제 돌아오는 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목금 정도에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은 여기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난다라는 것. 자, 왜 트럼프가, 자, 보시면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열리지 않을 수 있다.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만난다는 의미 뭐예요? 협상이 다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협상인 베센트랑 부총리랑 둘이서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고 나서 도장을 찍는 거는 얘네 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시진핑과의 만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당연히 협상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장이 안 찍힌다는 거는 이번 주에 관세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말장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일단 지나가 봐야 아는 부분들이니까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CPI 많이 보시고 계시죠? 제가 뭐 자세하게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PI 이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관세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관세가 해소가 된다고 해서 시장이 급등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급등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이제 반등을 강하게 준다는 게 급등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급등은 뭐냐면 고점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관세가 해소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은 강하게 나와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셧다운이다. 관세가 해소가 되고 나서부터,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상승 재료가 연달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런 상승 파동 아시죠? 이런 상승 파동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나오긴요. 이슈 있어서 급등. 조금 시간 조정 보이다가 새로운 이슈가 나오니까 또 급등. 새로운 이슈가 나오니까 급등.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긴요. 이걸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최근 바닥에서 왜 급등했죠? 4월달에 팩트라 업그레이드. 그쵸?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때는 왜 급등했어요? 크립토 위크. 이때는요 연기금 투자 허용, 금리 인하.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급등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와야겠죠. 그게 일단은 저는 셧다운이라고 생각해요.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이제까지 미뤄져 왔던 ETF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겁니다. 아시겠죠? 쉽게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관세만 해결되라. 그리고 반등 나오면 그 다음에 셧다운이다.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 뭐다? ETF 심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더리움 보실 때 여기서 한방등 가겠구나. ETF에 대한 이슈들. 그런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또 조정 나오겠죠. 그 다음 뭐가 올라가요? QT 종료, 금리 인하. 뭐예요? 양적 완화 효과.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게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정 자체도 거의 크진 않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날 것 같고 한 번 더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연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이 또 뭐 있어요? 12월 달에. 뭐가 있긴요. 푸사카 업그레이드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나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직 이더리움 비중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의 단가 보면서 잡아드릴 거니까 구독자만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고정 댓글란에 링크 하나 있어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